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월수금 방송을 맡게 된 김세성 대표입니다. 앞으로 시장 분석과 종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김세성 대표의 수익 바구니 검색하시거나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볼 부분은 미국 증시를 먼저 볼 건데요. 하반기 첫날 뉴욕 증시는 주요 지표 호조 속에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현지 시간으로 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02포인트 상승한 34,643.53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지수 역시 22.44포인트 오른 4,319.94포인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42포인트 상승한 14,522.38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S&P 500 지수 지금 차트 보이고 있는 이 S&P 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처음으로 4,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최고치 경신만 35번째로 상반기에 1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상반기 두 자리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다시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이후에 상반기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한 해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연간 하락으로 마감한 적은 없다고 하니까 올해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네요. 1950년 이후에 상반기 두 자릿수 상승을 한 해의 S&P 500과 다우지수는 연간 하락으로 마감한 적이 없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올해 들어서 17% 이상 상승을 했는데 다만 최근 몇 주는 다시 빅테크 업종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약간 모멘텀을 잃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또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중요한 지표인데요. 발표가 돼서 36만 4천 명을 기록해서 전주 대비 5만 1천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그래서 어저께 3대 지수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던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집계한 전망치는 39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공급관리협회인 ISM이 발표한 6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라고 하죠. 60.6을 기록을 했는데 5월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50이 넘으면 확장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통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즉 무슨 이야기냐면 50이 넘었다라고 하면 좋다.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기준, 좋은 쪽으로 판단 기준을 50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진정이 되고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성장주와 기술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높게 이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계속 이슈가 되었던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수그러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인데 가장 주목받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6월 월간 고용 보고서인데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입니다. 22시 30분에 발표되는 실업률 그리고 민간 부문 고용자 수 변동 그리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 이게 발표가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비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이 가장 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금요일 22시 30분에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은 금 그리고 S&P 500, 다우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때 혹시 매매를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선물 관련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은 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참고를 하셔가지고 변동성이 한 5분, 10분 사이에 변동성이 꽤 많이 큽니다. 그 발표가 나는 거에 따라서 그 지수가 아래 위 포인트를 꽤 많이 움직이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우존스가 경제학자들이 전망한 집계로는 한 68만 3천 증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5월은 55만 9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과 시작 지수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따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S&P 500 보도록 할 건데 S&P 500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록색 선이
초록색 선이 62평 구간이 되겠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종목이 아니라 이 S&P 500 차트를 확인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2월, 3월에 한 번에 약간의 이런 모습을 보였죠. 패턴상으로 봤을 때 2월, 3월에 이런 식의 우상향 이런 모습을 보인 이후에 재차 삼각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려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모습도 이렇게 해서 상승으로 잘 가고 있어요. 최소한 S&P 500의 하락 흐름이라든가 약한 모습으로 가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주 추세, 이런 부분은 이제 주봉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하긴 한데, 이 주 추세인 이런 부분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채널대를 계속 이런 식으로, 그죠? 유지를 해 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전혀 두려움을 갖거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시장이 꺾일 때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채널이 부러지면서, 그죠? 채널이 무너지면서, 이런 자리가 무너지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은 전혀 아직까지는 하락의 흐름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그렇죠? 이렇게 부러지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유지를 생각하셔도 되겠고,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어 가고 있다. 이 포인트를 조금 더 여러분의 눈에 띄게 수치를 표시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4084, 하다못해 최소한 4000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S&P 500 지수는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다시 4000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지금 기준으로는 4000인데 4000이 넘어가서 4116 정도가 이제 다음 주에 그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실 수 있겠고, 지수 관련해서나 좀 더 디테일한 흐름을 보고 싶다,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에서 김세성 대표의 수익바구니 검색하시거나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하시면 S&P 500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체크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전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채널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매수 구간이고 4200대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매수를 계속해야 된다. 강력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정 시 강력 매수입니다. 다음은 이제 나스닥을 볼 건데, 나스닥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살짝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이때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위기를 고생을 한다고 느꼈던 작년에 변곡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패턴 돌파 삼각인데, 이 패턴 돌파가 난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그 이후에 올 초에 2월, 3월에 있었던 변곡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준 이후에 다시 돌파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락 흐름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은 상승입니다. 시장은 상승하는 흐름이 있고, 이렇게 오히려 급등주처럼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러지는 자리, 그렇죠? 이렇게 패턴이 부러지는 자리라든지 돌파 이후에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고 가는 경우에 이렇게 전환점, 변곡점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락으로 나오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일단은 시장은 강력한 상승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서 옆으로 눕다가, 추세가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눕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변곡점을 기다리셨다가 재차 변곡점이 부러지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노리시면 되겠고, 선물은 매매하지 않는데 나스닥
관련된 종목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를 참고해서 패턴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하다못해 이게 부러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직까지는 아니다. 부러지는 흐름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12평 정도가 가격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정리, 그리고 22평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좀 가지다가 22평이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반대 포지션을 잡는 전략으로 보통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한 기수라든가 디테일한 흐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톡에서 김세성 대표의 수익 바구니를 검색하시거나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서 입장을 하시면 제가 또 선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디테일하게 잡아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인데 주봉도 보시면 그쵸? 아까 S&P 500도 마찬가지듯이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러지는 시장은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무너지는 흐름에서 그쵸? 변곡 자리가 나오더라. 그리고 상승할 때 작년 10월이 꽤 중요한 흐름이었는데 그죠? 시장의 변곡 자리에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도약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더 드려봤고요. 다음은 다우를 한번 볼 거예요. 다우도 보겠습니다. 다우가 세 지수 중에서는 가장 약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다우는 이미 이런 식으로 한번 무너져서 이전 주 추세가 한번 무너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추세가 무너진 흐름이 나왔었고 다시 이렇게 못 넘고 삼산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요거를 돌파를 해서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약간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만약에 이렇게 가느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뭐 S&P 500, 나스닥 그리고 다우 모두 다 양호한 흐름이니까 뭐 다우만 가장 조금 약한 흐름이긴 합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우는 그래도 다시 전고점을 넘어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경을 강력하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다우도 문제는 없겠다. 시장 자체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다우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부러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다음 이제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골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안전자산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골드인데 골드 상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좀 좁게 해서 한번 흐름을 볼게요. 골드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그죠? 상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약하게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이런 부분이 무너지면서 같이 골드도 한번 이렇게 1850달러가 무너지면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약간의 그 횡보만 좀 보여준다면 그죠? 횡보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재차 상승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 1800달러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자리인데 1800달러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재차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안전자산으로 많이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골드 ETF라든가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그래도 모아가는 부분으로 한 번에 사시긴 좀 어렵고요.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버입니다. 실버나 골드나 차트 흐름은 동일해요. 차트 흐름은 동일한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한번 이렇게 일봉의 변곡 자리에서 실버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실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곡 자리에서 한번 무너졌죠. 이런 식으로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27달러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버 같은 경우에는 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자리, 변곡 자리를 한번 다시 노려서 대응을 하신다라면 좋겠고 분 차트입니다. 60분 차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6월 17일에 이 대변곡이 무너지면서 여기서부터 큰 수익이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다. 이런 골드나 오일과 관련돼서 그리고 실버와 관련돼서도 디테일한 부분은 들어오셔가지고 관심 있는 부분은 노란톡에서 김세성 대표의 수익 바구니 검색하시거나 카메라로 화면에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하시면 금, 은,
오일에 관련된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인데 구리가 꽤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죠? 구리가 꽤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구리 같은 부분도 이렇게 변곡이 나온 이후에 상승을 나오셨죠. 그렇죠? 이렇게 변곡 이후에 상승이 나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또 변곡 이후에 하락을 또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재차 그리고 지금 또 변곡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일봉에서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일까지 보고 선물 관련해서 원자재까지 한번 지수 원자재 체크를 상품을 해드릴 텐데 네, 5일입니다. 5일까지는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를 하고 있죠. 오펙 플러스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5일은 어저께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부분들도 변동성이 좀 있는 부분인데 5일은 계속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5일도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일이 빠지지 않는 한 지수가 빠지진 않는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 상품까지 한번 원자재 상품까지 말씀을 드려봤고 다음은 일단 또 대형주를 한번 봐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약하지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애플인데 애플 차트 살짝 잠깐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아요. 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패턴이 참 잘 맞거든요. 어차피 이런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렇죠.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히 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다가 바로 매매를 해서 바로 수익을 내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분면 좋겠고 모으겠다라고 하신다면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디테일한 매매 자리를 확인하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에서 김세성 대표의 수익 바구니를 검색하시거나 또 카메라로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입장하시면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팁을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존닷컴은 조금 지금 한동안 강세를 보여준 이후에 이렇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횡보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은 자리에서의 변곡 자리에서의 매수 자리가 있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페이스북이 계속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넘어가는 부분이라든가 한다면 이렇게 큰 종목들은 패턴 매매가 잘 맞아요.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패턴이 부러진다든가 하면 요거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 패턴 나오면 매수 동그라미 구간에서 패턴이 나오면 매수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또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참고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까지 일단 보시면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이렇게 굳이 뭐 액면 분할한다고 가장 고민이 됐던 비싼 가격에서 사실 필요 없고 조정 이후에 재차 시작하는 구간 이번에도 재차 시작하는 구간에서 사셨으면 이렇게 최소한 10에서 20%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자리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테슬라도 패턴 큰 종목들은 패턴이 잘 맞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요새 관심이 많으신 AMC를 보시면 AMC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죠? 급등한 이후에 횡보 구간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 패턴이 돌파되면서 재차 $15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거기서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죠.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살짝 뭔가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횡보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구간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런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50와 $65를 돌파 이탈에 따라서
시세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장 흐름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이제 국내장을 한번 볼 건데, 국내장을 볼 건데요. 국내장 설명을 이제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국내장은 일단 선물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죠? 3,297.92 뭐 강보합에 출발을 해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끝에 결국에는 3,282.06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지금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차트를 살짝 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그죠?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강한 시세를 보이지는 못한다. 하지만 기간이 나흘 연속 순매도를 보였고요.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 달러화라고 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제가 살짝 준비한 이미지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92.545 캡처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잠시 흐름이 조금 더 자세한 수치는 바뀌었을 수 있는데 기준 수치는 93.5입니다. 93.5가 이 돌파가 되느냐? 정고 가격이 93.5가 돌파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시장의 변곡이 되고 있습니다. 삼각이 패턴, 선을 그어놨죠. 삼각 패턴으로 수렴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강달러가 조금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외인들이 조금씩 물량을 매도를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도 참고를 하시고 94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약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94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잠시 뒤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코스피 지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82.06의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기간이 나흘 연속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간이 나흘 연속 순매도를 보였는데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밑에 지금 수급 차트가 살짝 수급 현황이 보일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간이 계속 그렇죠? 기간계가 계속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적은 기간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기간이 계속 팔아줘서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데 그래서 약세가 되고 있고요. 개인이 1조 2천억 원 정도 강한 흐름에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살짝 볼 건데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강하죠. 예,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68포인트 상승해서 1035.64로 장을 끝마쳤는데 지난 2000년 9월 6일 이후로 20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종가 기준으로는 직전 종가보다 약간 직전 종가라고 하면 여기죠.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특히 외국인의 코스닥 사랑이
지금 조금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 코스닥은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주 살짝 보면 일단 코스피 특징주부터 먼저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죠? 시장을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약간 옆으로 눕고 있는 흐름보다는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죠? 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빠지는 흐름은 아니다. 최소한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흐름에서 옆으로 흐르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빠진다면 이런 식으로 되려면 이런 횡보 구간이라든지 패턴이 부러지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죠? 수급적인 부분이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코스피도 강하게 못 갈 뿐이지 약한 건 아니다. 오히려 재차 이런 흐름에서 가격까지 와준다면 3,100이라든지 3,200, 1차적으로는 3,200이죠. 3,200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면 강력 매수 구간이에요. 그리고 3,100까지도 강력한 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3,100이나 3,200에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겠고요.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따라서 사는 매매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변곡점이 있었죠. 지난 5월에 변곡점이 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코스닥이 상승을 한다. 그죠? 그리고 4월 달에 상승을 해서 코스닥이 상승을 한다라는 흐름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위치에서 흐름은 업종별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여기를 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죽으면 시장이 죽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총의 제약바이오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상승 흐름에서 좋은 종목들이 제약바이오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덜 오른 종목 위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김세성 대표의 수익바구니 검색하시거나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하시면 그런 부분의 종목들에 있어서도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추천 종목 나가니까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중에 특징주를 한번 볼 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특징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징주가 어저께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빠졌죠. 8.8% 정도가 빠졌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하락은 8.8%나 내려서 참 26만 9,5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최고 경영자에서 중장기 전략 발표 행사에서 배터리 사업을 분사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사하고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나스닥에 상장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부터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비슷한 사례가 LG화학, 그렇죠? 지난번에 LG화학이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때예요. 이때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죠. 분할을 한다, 물적 분할을 한다.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70만 원대에서 60만 원 초반대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보시면 비슷해요.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의 현재 위치에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 25만 원 정도까지의 조정도 감안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아까 LG화학을 참고했을 때 오늘까지 혹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죠? 오늘까지도 조정을 좀 감안을 하면, 오늘 어저께가 발표한 첫 양봉이고 다음 날까지, 그죠? 세게 해서 60만 원 초반까지 조정이 나왔듯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음봉, 오늘과 그리고 월요일까지 조정을 감안해서 25만 원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나는 매수를 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25만 원 초반대까지도 가능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그 이슈가 나온 이후에,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온 이후에 물량 소화하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죠? 물량 소화하는 흐름이 나오고 이렇게 패턴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강하게. 이 강한 상승의 흐름의 원인은 뭐냐면, 이게 주로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외국인들이 9월 수급을 보면 9월 흐름을 볼게요. 발표가 난 이후에 계속
매수를 했어요. 발표가 난 이후에 여기네요. 발표가 난 이후에 9월달 흐름에서 살짝 보시면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이후에 그렇죠? 9월 15일 이후에 16일부터 외국인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을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에서 개인들은 매도를 했고 물적 분할한다고 하니까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온 이후에 차트가 다시 살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외인의 수급을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주 중에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가장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을 조금 더 몇 개 보도록 할 건데요. 시총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참 요새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꽤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가 길면 추세도 길다라고 했는데 일단 반대로 따지면 추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횡보 기간이 더 긴 거예요. 그죠? 횡보가 길면 추세가 길다. 근데 추세가 너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횡보 기간도 이후에 더 길어질 수 있다. 지금 흐름에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중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냥 재미없는 박스권이 되겠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이렇게 좀 키워서 보시면 이 차트의 흐름에서는 또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삼각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삼각 패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흐름은 아니게 밑으로 빠질 수가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강력하게 매도를 하자 이런 흐름은 아닌데 신규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수급 자체가 외인 기간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론도 이렇게 약세를 보이듯이 하이닉스도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시총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가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죠? 정부에서 발표가 있은 이후에 재차 지금 그 가격대를 강력하게 돌파되려고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형제들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그나마 가장 탄력이 좋으니까 대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디테일한 매수 가격이라든가 차후 흐름은 김세성 대표의 수익 바구니를 검색하시거나 카메라로 보이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하시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는 펄어비스가 코스닥에서 요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검은 사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할 만한 종목이다. 시총 상위 종목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또 다른 부분을 설명드려보면 이제 특징주 어디에 상한가 그리고 급등 종목 살짝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일성건설이 꽤 많이 갔죠. 근데 왜 올라가고 있느냐? 대선 관련 정책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당의 그 대선 후보들이 이제 출사표를 내고 있죠. 보통 이제 출사표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특징이 생기냐? 기존의 인맥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약한 흐름이 많아요. 약한 흐름이 많고 이제 정책주가 올라가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기본주택 정책 수혜주로 이렇게 잘 엮여가지고 일성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어저께 많이가 범양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그 건축과 관련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KD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렇게 어저께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 다 그 정책주와 관련돼서 돼 있는 부분이에요. KD가 이제 KD 건설이 이제 KD인데 옛날에 그 한 5년 정도죠. 그 안희정 테마로 엮여가지고 그때 건설주로 같이 돼서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또 이재명 도지사 테마로 엮여서 다시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뮤 ENC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상승이 돼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패턴이 돌파가 돼서
됐어요. 패턴이 돌파가 돼서 3,000원이 돌파가 되면서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3,500원대에 있는 요 매물대, 3,500원의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세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도지사의 그 기본주택 정책 수혜주에 대한 테마로 이렇게 건설주 같이 엮여가고 있는 부분인데 구 안철수 테마인데 다시 테마가 이재명 도지사 테마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다스코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스 제가 미리 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박스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박스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돼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6,500원에서 6,300원 정도 뭐 조정 들어오면은 매수가 가능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역시 기본 정책주와 관련된 기본주택 정책과 관련된 종목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가장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 첫 번째 정책주 대선 관련 정책주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백신과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미리 표시를 해놨듯이 패턴 이후에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4만 원 돌파의 거래량이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어떤 부분이냐? 정책주거나 메신저 리보핵산, mRNA 관련된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 특별히 또 보셔야 될 부분은 푸드웰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푸드웰이라는 종목은 또 왜 올라갔느냐? 이게 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공정경제 강조 속에서 그 초중고 무료급식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 지금 한 박스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된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어저께 왜 이런 종목이 올라갔지? 요새 뭐지? 라고 하셨을 때 있어서는 정책 관련주가 어쩔 수 없어요. 대선 때까지는 정책 관련주가 우동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런 정책 관련주를 참고해서 잘 못 찾겠다. 나는 뭐가 정책 관련주인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김세성 대표의 수익바구니 검색하시면 정책 관련주 저희가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고 디테일한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그리고 어떤 테마와 연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떻게 검색하시는지 모른다라고 하신다면 카메라로 QR코드를 찍기만 하셔도 됩니다.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저께 시간의 특징주가 있는데 벽산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시간의 특징주로 벽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건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건자재 전문 기업은 뭐다? 어차피 또 관련돼서 엮인 거예요. 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돼서 기본주택 그런 관련돼서 엮였는데 이 부분도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아쉬운 부분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정 시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표시를 해놓은 대로 패턴, 그렇죠? 삼각 패턴 이후에 4,450원을 돌파되면서 살짝 상방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이에요. 다음은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인데 예,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 제가 표시를 좀 미리 해놨습니다. 표시를 미리 좀 해놨는데 에너지하고 환경 전문 플랜트 기업이고요. LG전자와 세계 최초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 꽤 많이 120만 주 정도의 그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아주 그 정도면 유의미한 거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의미가 있는 거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간에 100만 주 이상씩 거래된다. 벽산도 170만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시간에 한 5.2% 정도 상승을 했어요.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은 조금 지저분하게 이렇게 패턴을 해놨지만 이거 한번 싹 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봐드리면 웰크론한텍의 특징은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그렇죠? 이 윗꼬리가 많이 달려서 여러분들이 추격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윗꼬리 그죠? 윗꼬리가 많이 달리니까 추격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고생을 심리적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추세 흐름의 차트를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놓으신 다음에 양봉 이후에 조정, 양봉 이후에 조정 시에 한번 매수를 한다라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시간에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동시효과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흐름은 이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매물대 아침부터 5,000원에 어저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간외가 이 5,000원의 단기 저항을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종목 중에 봐야 될 종목 중에는 이제 정산외강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정산외강이라는 종목도 어저께 이제 강하게 갔는데 역시 정산외강이라는 종목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정책 수혜에 관련된 수혜주인데 이 종목도 긴 박스를 보여준 이후에 그죠? 이 긴 박스를 보여준 이후에 강력하게 지금 상승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죠. 3월 달에 거래량 실린 이쪽에 거래량이 실린 돌파 이후에 그렇죠? 돌파 이후에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고 패턴 같이 나와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주라든가 이런 종목을 잡을 때의 그런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란톡에서 김재성 대표 수익바구니 검색하시거나 카메라로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정산외강이라든지 덕신하우징이라든지 까뮤 ENC, KD, 일성건설, 정책주와 관련된 부분 차후에 그리고 지금은 또 기본 주택 관련된 이런 정책주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음 테마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다음 테마 관련된 부분도 노란톡에 들어오시거나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차근차근 차차 다음에 옮겨갈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G ETS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KG ETS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상반기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련 테마, 환경이 요새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 중에 KG ETS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삼성전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뭐다? 행보가 길면 추세가 길다. 그렇죠? 보시면 행보가 좀 이렇게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훨씬 더 행보가 길어요. 그렇죠? 주봉으로 보면 뭐 이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볼 수 있는데 5,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행보가 기니까 추세가 지금 되게 길어버리고 수급도 이렇게 좋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도 좋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흐름에서는 KD ETS 같은 경우에 신규로 대응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바닥에서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가격대는 5,000원대였긴 한데 이 5,000원대에서부터도 벌써 5배가 올라왔죠. 5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5배 올라온 종목을 쌉을 먹으라고 추천을 한다던가 하기는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횡보가 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5배 먹고 싶어요. 뭐 10배거, 5배거 먹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다? 노란톡에서 김세성 대표 수익바구니 검색하셔서 그리고 또는 카메라로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면 5배거, 10배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제가 주로 수익 위주로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여러분들이라든가 저는 바빠가지고 자주 못 보는데요. 괜찮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김세성 대표의 노란톡에서 수익바구니 검색하셔서 카메라로 보이는 또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면 10배거, 5배거 이런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매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매매를 해서 바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종목 최소 50에서 100% 종목 50%에서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엄선해서 추천을 해서 뽑아놨으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해서 김세성 대표의 수익바구니 검색하시면 오늘의 추천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도 50에서 100% 정도 이렇게 수익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예상 등락률이 나오는데 스펙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하시라라고 개인적으로는 매매하시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고 DAP라는 종목 일성건설 여전히 강세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에서에 있어서는 관련된 정책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많고 아까 소개드렸던 벽산이 지금 아침에 시가가 6.2% 정도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KD는 KD 같은 경우에는 또 높은 흐름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침 흐름에서는 뭐 유유제약 우선주라든지 동부건설 우선주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일단은 우선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막 대응을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조금 보시고 시장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우선주 남선알미 우선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대선 정책주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아침에 또 약간 살짝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전 특징주로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굳이 뭐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개별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개별주. 큰 시장의 흐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박스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막 매수를 해서는 큰 수익이 날 수 없고요. 지금 시장의 특징은 뭐다? 개별 종목.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셔라. 시장은 당분간 7월, 8월까지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미 FOMC에서 회의를 하는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는 8월, 9월이 여러분들이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8월, 9월 이때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흐름에서는 일단 그래서 큰 시장과 관련된 종목은 조금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꺼려 하시고 기피를 하셔라. 어쨌든 개별 종목 위주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큰 흐름이 제약, 바이오 그리고 대선 관련 정책주 쪽으로 자금이 흐르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동시효과에서는 또 시젠이 여전히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또 대차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종목은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란톡에 김세성 대표 수익바구니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그리고 또는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하시면 오늘의 추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50에서 100% 수익을 기대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시장 흐름이라든지 이런 종목 흐름이라든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당분간 좀 시장은 지루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옵션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양매 도장이 계속 될 거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는 노란톡에 김세성 대표의 수익바구니 검색해서 오시거나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